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네, 이름만 들어도 좋은 일요일입니다. 네. 행복한 휴일 보내고 계시죠? 약간 이제 요즘에 그 코로나는 이제 사그러드는 그런 기미로 보이죠. 이렇게 뭐 거리두기 조정안도 이제 발표가 될 거고, 뭐 한간에서는 한 뭐 5월? 6월쯤부터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가끔 농담으로 그래요. 되게 뭐 인싸, 뭐 핵인싸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주변에 다 걸렸어요, 다. 예. 저는 이제 다행히 뭐 확진 안 되고 지금 이제 잘 넘어왔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뭐 인간관계가 얼마나 더러웠으면 갑자기 화가 확 나가지고. 아니,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랬는데, 3일이나 뭐 한 이틀 정도 뭐 몸살기가 있었고, 내가 컨디션이 뭐 예전 같지가 않았어 하는 분들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도 혹시 그냥 앓고 지나간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꾸 이제 이렇게 어떤 뭐 언론이나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의 그 말에 의해서,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하나 자나깨나 바이러스의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인식하고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오랜만에 항상 일요일에는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 한번 영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아카데미상이 3월 달에 그때 성황리에 마쳤는데 온갖 그 어떤 그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예, 윌 스미스 그런 이제 사건도 있었고,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2022년 3월 28일 네, 오전 제94회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이제 열렸는데, 그 로스앤젤레스의 그 돌비 극장에는요, 이제 영화인과 관계자 등 뭐 많은 입장객으로 그때 붐볐고, 전 세계적인 이제 재앙인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막 시상식 자체가 뭐 활발하게 되지도 않았었고 다 마스크를 쓰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마스크를 전혀 쓰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의 그 윤여정 배우가 또 시상식에 되게 예쁜 모습으로 이제 참가한 거 보고 되게 막 자부심도 생기고 이제 뿌듯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제 항상 이제 약식으로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됐다가 이제 이번에는 아주 막 원상회복이 돼가지고 무대도 화려하고 뭐 정말 그 스타들의 어떤 별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이제 향연이었잖아요. 넓은 식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이 이제 하나같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뭐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가 한동안 뭐 그 K방역이라는 걸 그토록 이렇게 우리는 주장을 했었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열렸더라면 과연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머릿속에 이제 스쳤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번 94회 이제 시상식에서도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몇 가지 진기록이 나왔어요. 자, 가장 그 놀랄 해프닝은요, 뭐 놀랬죠. 뭐 윌 스미스가 저지른 폭행 사건이었었죠. 네, 그가 그 한 부문의 이제 시상을 위해서 무대에선 되게 친한 친구였대요. 코미디 배우 크리스 락의 이제 뺨을 이렇게 팍 하고 이렇게 어퍼컷처럼 가격을 했는데, 힘든 병으로 탈모증을 앓고 있는 그 와이프를 이제 뭐 오래전에 우리가 왜 지아이 제인에서 데미 모아가 이렇게 나왔던 그 영화에서 삭발을 했었는데, 약간 그 사람이 잘못했죠, 말실수를. 근데 자기는 이제 코미디언이니까 웃긴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무대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좀 경솔하긴 했어요. 삭발하고 출연했던 여우 데미 무어에 빗대서 그 영화 속편에 출연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웃음거리를 만들었다는 게, 이제 남편 입장에서 이제 정말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런 전 세계인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꼭 폭행을 했었어야만 했을까 하고, 막 이제 한쪽에선 옳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윌 스미스의 나무주연상을 이제 뭐 못 주게 막아야 된다, 이제 그 없던 걸로 해야 된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윌 스미스가 그렇게 얘기했죠. 내 아내 이름을 내 더러운 입에 함부로 올리지 마라, 제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역정을 토로하면서 이제 그가 내뱉은 한마디였는데, 금년도에 이제 아카데미 정말 당당하게 그 나무주연상 수상자로 호명이 됐고, 만일에 둘 중에 한 사람이 백인이었다면 또 사태는 또 어떤 그런 상황으로 튀었을까 하고 그런 또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카데미상 위원회에서는 과연 어떤 조치를 내릴지 이제 주목이 되는 대목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 여하를 막론하고 폭력이란 건 절대로 용납이 될 수 없는 거 아닐까 하고,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작년에 이제 여우조연상을 수상해서 정말 세계 전역 미나리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정말 연기 잘하는, 그리고 그 입담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죠. 그 말할 때마다 어쩜 저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울까. 예, 근데 그런 분 윤여정 씨가 그 나무조연상 부분에 또 시상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상자인 코다의 트로이 코처는 실제로 말을 못하는 청각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수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센스가 굉장히 돋보이고 대단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불러냈고 그 역시 수어로 소감을 전하는 등 오스카 상패를 대신 들어주면서 옆을 지켰습니다. 일단 굉장히 그렇게 지적인 모습, 우아한 모습, 그리고 재치 있는 인사말에 참석자들이 다시 한번 열광을 했고요. 청각장애인이 이제 수상을 한 거는 말리 매틀린이라고 1987년에 정말 인상 깊게 봤던 그런 영화였는데, 작은 신의 아이들에서 여우주연상 수상한 이후에 35년 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로이 코처가 이제 두 번째라고 하네요. 자, 22살 때 상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제 최연소 여우조연상 수상 기록을 갖고 있는 그 매틀리는요, 영화 코다에서도요, 주인공 소녀의 어머니 역으로 역시 출연을 했어요. 명불허전이죠. 자, 지금은 나이가 57세가 됐다고 하네요. 이제 어느덧 중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작은 신의 아이들에서 굉장히 깜찍하고 또 귀여운 외모가 인상이 깊었던 그런 배우였습니다. 자, 말리 매틀리는요, 작은 신의 아이들에서 함께 주연을 해서 나무주연상 그 후보에도 올랐던 대단한 그 연기파 배우죠. 윌리엄 허트하고 당시 실제 결혼까지 했었는데, 좀 애석하게도 윌리엄 허트가 금년 3월 72세에 타계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윌리엄 허트는 이 영화 전에 거미 여인의 키스라는 영화로 이미 주연상을 탄 바가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아카데미상에서 이제 최고의 관심사는 최우수 작품상의 한 방이잖아요. 한때는 이제 후보작이 5개로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근년에는 9개, 그리고 이제 10개 작품으로 늘었는데 올해 10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다라는 영화가 최고의 영예를 안았고요. 또 비록 3개 부문에 그 노미네이트가 됐지만 후보에 그 3부문 모두가 수상으로 이어진 것 또한 아주 드문 진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극장용이 아닌 우리가 왜 OTT라 해가지고 온라인 영상 서비스가 작품상을 받은 거는요, 94년 오스카였어서 이제 최초니까 이 또한 그 대단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년 작품상 후보 중에 파워 오브 도그, 그리고 이제 윌 스미스가 나무주연상을 탄 킹 리처드 등 5편이 이제 OTT 영화였다고 해서 이렇게 그 영화 시장의 앞날에 대한 변화를 이제 예견을 한 건데, 약간 이제 그 시장 자체가 바뀌지 않을까. 뭐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또 시대가 바뀌면서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제 온라인 시장이 이제 줄을 이루면서 이제 변화하는 그런 영화 시장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코다는요, 되게 감동적인 영화인데, 청각장애인 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정상적인 자녀를 일컫는 말인데, 우리가 Children of Deaf Adult의 약어예요. 그래서 코다. 저도 예전에 정말 친했던 동생이 부모님은 청각장애인이고 이제 이 친구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그래서 비장애인이었는데, 장애인 부모를 험난한 세상과 무리 없이 연결해온
네, 듣기만 해도 감동이 밀려오시죠? 비장애인이며 세상하고의 소통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준 거예요. 노래 잘하는 예쁜 딸 에밀리아 존스 그 역할이 가수의 꿈을 펼쳐가는 흐뭇한 사연의 가족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휴대전화와 안방극장의 작은 화면이 극장의 대형 스크린을 뭐 집어삼켰다 하는 네, 그런 의미 있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진한 감동과 여운이 있는 영화죠. 자, 수상작 코다 이외의 작품상 후보작은요, 뭐 벨파스트, 또 제가 벨파스트를 못 봤어요. 네, 돈 룩업 저도 봤습니다. 돈 룩업도 좀 약간 심도 있게 봤던 영화였고, 드라이브 마이 카, 듄, 또 킹리처드 봤어요. 윌 스미스가 정말 그 실화였는데 이제 테니스 치는 그 딸의 그 이제 아버지로 나와서 그 부성애와 그리고 그만의 어떤 그런 독특한 교육법, 훈육법, 그러니까 대단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영화였어요. 또 리코리슈 피자, 나이트메어 엘리, 파워 오브 도그, 그리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예, 예전에 이제 나탈리 우드가 나왔던 그 영화를 다시 그 리메이크를 했는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 감독을 했잖아요. 굉장히 그 재밌게 봤던 이제 그런 영화였어요. 이 중에 파워 오브 도그는 12개 부문에서 후보에 올라가지고 최다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제 막상 이제 뚜껑을 열었는데 그냥 약간 그 요란한 어떤 소문난 잔치였을 뿐이지 수상은 감독상 단 한 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상자는 그 제인 캠피언 여성이었고요. 피아노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피아노란 작품으로 세계에 그 이름을 떨쳤던 바로 그 제인 캠피언이었습니다. 자, 94년 이제 역사에서 여성에게 감독상이 돌아간 거는 이번이 이제 세 번째라고 해요. 대단한 능력자들이죠. 그래서 작년에 노매드랜드로 그 수상한 클로이 자오에 이어서 두 해 연달아서 감독상에 이렇게 그 돌아간 것도 참 진기록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자, 최초는요. 2010년에 이색적인 전쟁 영화 허트로커를 만들어서 감독상과 함께 작품상까지 거머쥐었던 바로 그 유명한 캐서린 비글로우였습니다. 당시 그녀가 후보에 올랐던 전남편 그 제임스 캐머런,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감독의 그 아바타, 한동안 그거 분장도 유행했었고 막 TV에서 뭐 예능에서 그렇게 분장해가지고 또 나왔던, 정말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그런 영화였었죠. 자, 아바타를 제친 일, 그리고 시상식장에서 두 남녀가 사실은 그렇게 왼수가 그런 왼수도 없었대. 끝내 외면했던 이제 사실들이 크게 회자가 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94회 아카데미상은 이제 유난히 이렇게 막 약간 그런 진기록이라든가 그런 이슈가 되게 많았던 그런 시상식이었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영화는 좀 약간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그 다음 편을 이어서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미정이었고요. 네, 즐겁고 행복한 휴일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